여기 천안이죠. 천안 왔는데, 뭐 다른 데 다 가보지는 못하고, 여기 자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천안에 참 명소가 많아요. 독립기념관도 있고, 천안 삼거리, 각원사, 각원사, 청동, 대자불, 여기 엄청 크네. 광덕사, 천안의 전설 한번 볼까요? 옛날 영남지방에 유봉소라는 선비가 능소라는 어린 딸을 데리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능소는 어린 나이에 문일 지식하는 탁월한 재능과 보기 드문 자태를 갖추고 있다는 아이였다. 이러던 차 국경 수자리 임무를 받은 유봉소는 어린 능소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천안 삼거리에 이르고 보니 너무 늦어 진지라 능소를 주막집에 맡기고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유봉소는 어린 딸과 이별하는 자리에 지팡이를 심으며 이 나무가 무성히 자라든 너도 몸성이 자라거라 하는 말을 남기고 눈물을 뿌리며 발길을 옮겼다. 그 세월은 십수년이 흘렀는데 마침 전라도 고부에서 박현수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고자 상경 도중 삼거리 어느 초라한 주막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그는 관연한 처녀로 성장한 능소를 만나게 되었고 담소 중에 서로 의기가 상합 훗날 100년 가약을 약속한 후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다. 결국 박현수는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 삼남어사를 제수받은 후 행차 노정에 천안 삼거리에 다시 들르게 되고 그리웠던 능소를 만나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다. 한편 유봉서가 심어놓은 버들지팡이는 무성히 자라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데 박어사는 문득 생각하는 바 있어 그곳에 못을 파고 창포를 심었으며 한 구절을 읊으니 이것이 민요가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의 천안 삼거리 흥능수나 버들은 흥제못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흥하고 울려나기 시작했다. 그 매년 단오절이 되면 그 옛날 능소를 상기하는 사람들이 창포를 뜯어 연못에 머리를 감고 버들나무에 그네를 메어 즐겼으니 그 후부터 이 나무를 능수버들이라 불렀다 한다. 그러네요. 제 친구가 현수거든. 김현수라고 해서 처음에 서울에서 음악하던 친구가 현수인데 여기는 박현수네. 유봉서. 이 참 천안의 전설과 민요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천안의 인물 상해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선생, 천안. 유관순 열사만 계신 게 아니라 인물이 여기 많아요. 청산리 전투의 용장 이범석 장군님이 여기 출신이신가 보네요. 불세출의 애국자 탁월한 군사 전략가인 장군은 1900년 10월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천안 목천에서 자랐다. 경성보통학교에서 수학을 중단하고 홀로 중국 망명길에 올랐으니 그때 나이에 불과 16세였다. 이범석 장군이 여기 분이셨네요. 이범석 장군님 생가 천안시 목천읍 서리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임진나 진주대첩의 명장 김시민 장군님이 또 여기 분이신가 보네. 천안 병천 가전리 잣밭에서 출생한 장군님 고려조 김방경 장군의 12세 손이며 학자인 김충갑 선생의 셋째로 태어났다. 명종 9년 1554년 관양은 안동 구안동 김씨로부터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기골이장대하여 대장의 제목으로 자랐으며 선조 17년 국가에 응시 극제하여 훈련은 주부가 됨. 1592년 임진난을 맞을 때 진주 목사로서 진주성을 책임맡아 지키게 되었다. 김시민 장군님이 여기 분이셨네요. 그렇구나. 제가 여기 우리 첫째 아내가 병천면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참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 사랑했는데 이게 좀 헤어져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동양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한 실학자 담원 홍대용 선생. 요서 홍대용 선생님도 여기 분이시고. 이게 대단하네요. 천안이 정말. 아운의 만세 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 유관순 할머니죠. 제가 저번에 저 위에 가서 또 할머니 옥에 계셔서 거기서 사망하셨잖아요. 거기 또 한번 갔다 왔죠. 할머니한테. 유관순 열사라 하지만 저희가 할머니라고 그래요. 저는 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어르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뭐 천흥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99호 천안시 선거읍 천흥리 마을 중심부에 있고, 보물 제354호 천안시 선거읍 천흥리 마을 남쪽과 과수원 내에 있네요. 천흥사지 5층석 탑. 호서 개수 아문도 있고, 도유형 문화재 제42호. 천안시 직산은 군동리 327-16. 문화 우리가 유적을요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정말. 천안 삼태리 마애불도 있고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며 삼대리 대학사 서쪽 200m 야산. 야산에 있네요. 이게 보물체 407호. 박문수 어사 영정이 여기 있네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영정이 여기 있었네요. 박문수 어사의 40대 때 초상으로서 비단 바탕에 가로 102cm, 세로 166cm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머리에 3호를 썼는데 3호볼은 비교적 넓고 크다. 흉배는 대단히 큰 편이고 쌍악을 수놓았으며 흉배 상하와 세로의 가에는 운문을 청색과 백색으로 수놓았고 허리에는 각대를 둘렀으며 흉상의 아랫 부분은 파문을 수놓았다. 박문수, 이제 어사 박문수 할아버지께서는 좌익 세력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서 임금님한테 이제 미움을 받게 해가지고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임금 계속 고문을 받으면서 네가 돈을 착취를 했다, 편취를 했다 하면서 거짓 선동해가지고서 할아버지가 계속 웃고 고문 받고 하다가 이제 그걸로 후유증으로 임금이 나중에는 알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나는 청렴한데 글을 문에다가 빼어날 숫자를 쓰시는 분인데, 박문수 해서, 정말 청렴하신, 우리 조선 땅에서 최고로 청렴하신 어사 박문수 이 할아버지예요. 귀신들도 감옥받는 억울한 귀신들도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분이 이 어사 박문수 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옆에 높은 자들 옆에서 이 귀에다가 저 새끼가 나쁜 놈입니다, 저게 이상합니다, 뭐 해먹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해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봉선홍 경사 갈기비, 요것도 있고, 천안시 성암 대옥리 국보 제7호네요. 이게 홍경사가 세워졌던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으며 관포가 우거져 도적이 자주 출몰하여 행인의 왕래가 곤란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에 고려 현종은 창사를 명하고 병부상서 강민첨을 감독으로 현종 13년 1021년에 200여 칸을 완공하였다. 현종의 부왕 안종이 법화경의 묘소를 듣고 깊이 느끼어 창사하려다 서거하자 현종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완성한 것이므로 사명의 봉선을 앞에 놓았다. 절이 서쪽에 객관, 광연, 통화원 80칸을 건립하여 행인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한다. 비신에는 봉선, 홍경, 사갈기라 행서하였으며 비문은 해서로 각자 하였는데 최충이 찬하였고 백현내의 서로 되어 있다. 비신을 바치는 귀부의 머리 부분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보협 인석 탑도 있고요. 천안이 정말 대단하네요. 천안시 분명 대평리 탑골에서 출토,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 중인데 국보 제209호 고인 보협 인석탑이네. 천흥사 동종, 천흥사 동종도 있고요. 국보 제280호네요. 천안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천안 시민의 참 자랑이죠. 저도 쌍용동에 예전에 살았어요. 제가 또 우리 선배님이 천안에 쌍용동에 사셔가지고 제가 그 아파트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 선배라 여기 쌍용동에 사시는데, 우리 천안시는 석기시대에 유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장이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고지로 목지국 이 직산에 소재했었다는 일부 학설이 있으며 BC 18년에 온조왕이 위례성을 세워 백제를 건국, 13년간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등 옛 문헌에 전해지고 있다. 삼국시대에 우리 고장은 위례성, 사산과
대목악군 및 감매현 등의 여러 고을로 갈라져 고려 시대까지 지속되었고, 그 중간에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을 거점으로 후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사산에서 도소리 땅과 대목악군에서 풍세 광덕을 그리고 탕정의 일부를 합쳐 천안부를 세우니, 이때부터 천안이라는 하늘천자에 편안한 할자를 써서 이게 천안이네요. 이 땅이 앞으로 발전이 엄청나게 될 곳인가 보네. 천안이라는 지명이 불리하게 되었다. 천안부는 환주, 영주 등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조선은 태종 16년에 천안으로 다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산은 직산으로, 대록은 목천으로 변경되어 오다 1914년 천안군으로 합군되었다. 한편 천안군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1931년 4월 1일 천안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 1월 1일 천안읍과 환성면이 합쳐져 서로 시로 승격되어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목천, 병천, 북, 동, 수신, 성남, 풍세, 광덕, 성거, 입장, 직산, 성완 등 12읍면은 천원군으로 편성되었지만, 뜻있는 지방인사들과 많은 사회단체들의 옛 지명찾기 운동에 1991년 1월 1일 천안군으로 그 명칭이 환원되어 시, 군간 일체감이 조성케 되었다. 또한 1995년 5월 10일에는 법률 4948호로 시와 군이 통합되어 충청남도의 웅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2004년 12월 초 50만 인구를 돌파한 천안시는 중부권의 문화를 주도해가며 서해안 시대의 중요 거점 도시로 교육, 교통, 유통, 공업, 스포츠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민족사의 전통과 영광의 새장을 열게 된 독립기념관을 안고 있는 축복받은 땅으로 충절의 고장으로 삼거리 문화를 활짝 꽃피워가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천안이 역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천안문화재 및 관광 안내 이렇게 나오니까 광덕면과 풍세,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목천읍, 북면, 성거읍, 직산읍, 성안읍, 입장면. 여기가 지금 제가 또 우리 집이 박씨다 보니까 병천면에 이렇게 박문수 오사묘가 여기 있었네요. 박문수 할아버지가. 이 참 인연이라는 게 다 있는가 봐요. 우리 첫 번째 처가 저하고 뭐 한 2년 살았나요? 예. 서로 사랑했는데 헤어져가지고 아직도 못 만났지만 참 희한해요. 그게 인연이라는 게. 이 병천면에서 이제 우리 자기 할머니 집이 이쪽인데 할아버지가 이쪽에 있었네. 박문수 할아버지 묘가. 그렇네요. 이게 천안은 충청남도 동북부 금목 정맥의 북쪽 중앙부에 발달된 구릉지대에 위치하여 동부는 청원군, 남부는 영기군, 공주시, 서부시, 아산시, 북부는 안성시와 평택시에 둘러싸여 있다. 지형은 동부 산지, 중앙 산지, 서부 구릉지대로 구분되며, 시 중앙의 산지에는 천안의 성거산, 흑성산 등과 고려 태조의 통일 의지가 서려 있는 태조산과 왕자산 등이 시 중앙부에 우뚝 솟아있고, 그 밑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도심을 이루고 있으며, 서남부 구릉지대는 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천안의 역사를 적은 영성지나 고려사를 보면 천안의 형승이 오룡쟁주의 지세로 불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면 삼국을 통일하고 국가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지리적 요충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통이 편리하여 천안의 진면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정말 이 영성지나 고려사를 보면 천안의 형승이 오룡쟁주의 지세로 불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면 삼국을 통일하고 국가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리적 요충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교통이 편리하여 천안의 진면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곳이 이런 요충지가 중요 요충지였네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까부느라고 뭐 여기 와서 천안에 살아도 뭐 누가 땅이 어떻고 지리적이 어떻고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김시민 장군님이 유정유협이도 여기에 있고, 여기가 정말 이 천안에 좀 여행 좀 많이 오셔서 우리나라 애국 지사분들이 천안에 많이 오셔야 되겠네요. 여기가 오면 참 많은 것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제 선배님이 여기서도 또 지금 김땡땡이 여기서 살고는 또 다른 분이 또 계신데, 이 천안이 앞으로요,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기 같은 거는, 안 되지만, 앞으로 제가 자꾸 저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잠깐만 둘러보고 제가 여기서,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제가 가보면 알겠죠.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저는 읍내시를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나가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예. 유관순이 할머니 좀 볼까요? 예. 할머니, 저희 매형이 또 유땡땡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사람이 인연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매형이 누나를 갖다가 그냥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행복하게 잘 살긴 하는데, 우리 유땡땡 매형과 넷째 누나하고, 유관순 10살께서 1902년에서 1920년, 야, 정말 생이 정말 짧으셨네. 에? 정말 짧으셨어. 우리 일본의 백성들이 좀 많이 갚아줘야 돼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계신 제가 민씨 후손이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죠. 우리 일본의 백성들과 지금 예전에 우리 조상님이 한 것이지,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가 다 짊어졌다는 거, 그것만 알고, 일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흔들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백성들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그 나라가 또 정세가 잡혀요. 일본이 한 1억 2천 정도 되지요? 1억 2천? 대한독립 만세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눈물이 날라가네 내가. 참. 자, 여기까지만. 딴 데로 좀 들렸다 가야 될지 제가 한번 보고. 제 친구가 또 안산에서 저 오리온 그 회사에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호중이라고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기도 국민의힘 권호중 시의원이 계시네. 우리 천안에 시민분들 좀 잘 부탁합니다. 도의원 신한철 의원과 문진석 국회의원도 계시네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또 문 대통령하고 또 각별합니다. 사실 제가 뭐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당이건 다 국가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니까, 조상님들은 우리가 통일 좀 돼서 우리 후손들 좀 싸우지 않게 해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국민들한테 좀 얘기해서 좀 하면 좋은데, 저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어. 지금은 이제 좀 덜 괴롭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해서 북한의 백성들도 다 쌓았고 우리 국민들도 다 화평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엊그젠가요? 광화문에 가서 그 영상 있죠? 거기가 한이 많아가지고 제가 딱 한이 많다고 하니까 회오리 바람이 확 쳐가 지나가죠. 싹 걷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 하면서 백성들을 좀 얘기 좀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너희들, 싸우지 마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근데 또 국민들한테 한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법이니까 또. 여기 예전에 천안시 저기 있었던 땅인가 보네요. 이렇게 와서 천안 땅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도 그렇게 편했어요. 여기에서 쌍용동에 살면서 있었는데, 쌍용동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제가 하나 한번 둘러보고 다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훈 선생님도 계시고, 송천
한훈 1890년에서 1950년 50년대 세우자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참 어려우면서도 참 뜻 있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세우신 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집해 가지고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쉽게 하면 애국 지사라고도 하고 하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신이라고도 하죠. 대신들이 되셔서 우리나라가 이 격변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국민들이 다 함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통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통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북한의 백성들도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시작한 계기가 외국에서 북한을 찢어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해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서게 된 게 그래서 나서게 된 거예요. 사실. 땅은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북한이 땅이 작으니까 외국에서 힘센 나라들에서 야, 안 되겠다. 북한 해가지고 우리끼리 찢어가지고 땅 나누자. 나눠버리자. 딱 그랬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뺏기면 안 되니까. 북한의 땅도 대한민국의 같은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부속의 땅은 다 영지. 우리 한국에 다 영지다. 한데 그걸 뺏어가면 나중에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 센 나라들에서 뺏어간 거 다 우리 어떻게 찾아? 다 찢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져가면.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호국 대신과 우리 조상님, 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나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요.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하면서 다 많은 분들도 또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면은 저쪽에 소주방인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마다 무지개 색깔로 고무신을 바꿔 신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분이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 월요일은 빨간색, 화요일은 주황색, 빨주노초 파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무신을 신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천안에서는 알지. 제가 살았으니까 알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이제 친구들하고 선배님하고 제가 음악 했었으니까 DJ 했었으니까 여기 와서 좀 놀고 저쪽 어디일 건데 그랬던 도시거든요. 제가 있을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에 더 좋은 날 와서 많은 유족들하고 제가 차량이 지금 없다 보니까 경비도 좀 적고 해서 오늘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좀 둘러보고 저는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월 22일 대구에 왔고요. 참 대구를 또 안 올라가는데 대구를 또 왔네요.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참 발이 다른데 가고 싶지만은 또 이 발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제가 또 얼마까지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뭐라 가야 되지? 역마살이 꼈다고 저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역마살이 아니라 여기저기 살펴볼 때가 많고 사실 제가 전국을 이런저런 걸 하러 다니다 보니까 또 지역도 많이 알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러 다니긴 하고 해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그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이나 또한 물가 안정이 제일 잘 잡혀 있는 데가 또 대구예요. 보면은 물가가 제일 잘 잡혀 있고, 또한 여기 살기가 또 제일 좋아요. 사실 서울에 좀 복잡하고 크기만 하고 그렇지, 환경이 정말 그 서울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막 살고 있으니까 있죠. 지저분한 것도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방역을 왜 이렇게 많이 당하느냐, 딱 보면은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느 정도 방역을 어느 정도로 한다, 이렇게. 환경도 환경이고, 제가 사우나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우나에서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바닥에 청소를 잘 안 하더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누가 됐든지 정부에서도 어떤 직원들을 누가 들어오느냐, 회사에도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 하나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체계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요. 청소를 이제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 그렇게 되면 이제 방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리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암행단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이 많이 다녀서 국민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그냥 민간인처럼 다니면서 이런저런 걸 다 보고, 보고를 해서 좀 지저분하다, 또 술도 판다. 제가 뭐 가서 보니까 맥주도 이제 갖다가 아줌마가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팔고, 사우나에서는 사실 맥주 같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암리 하면 안 되지만, 또 근데 또 어떻게 또 먹고 싶은데, 그러나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청소는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도시든. 제가 대구에는 그나마 이제 청소가 좀 깔끔해졌는데, 서울에는요, 방역이 왜 많이 당하느냐, 이게 딱 보니까, 제가 서울 가서 찍어온 게 있어서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각각 지역마다, 우리는 깨끗이 하는데 왜 우리한테 왜 그래 하면은 그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찜질방이든 대구 시청이든 대구 어디건 회사건 일반 모텔이건 뭐건 하면 방역은요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해요. 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이제 막 쏟을 수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109조가 나왔어요. 109조를 받아서 그걸로 시민분들한테 해서, 야, 방역할 수 있는 데보다 해. 우리가 이제 끝내야 되니까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민분들은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전체 다 결집해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여기 해가지고 쉽게 하면 간첩단이라고도 해요. 대구를 완전 초토화시키자. 간첩들 많이 잡았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쥐새끼들을 좀 잡은 거지,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 대구 시민분들 더 봐서 곳곳에 민간인처럼 살면서 지령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막 차에다 약을 싣고 다니면서 쫙 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좀 잘 지켜서 사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라고 켰으니까요.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